2005년 5월 17일 새벽 5시 12분 경북 안동시 평화동의 조용한 주택가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일일이 종합상황실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112죠? 빨리 와주세요. 누군가 우리 집에 침입해서 남편이 총에 맞았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김은영,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급히 출동했습니다. 도착한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거실 유리창은 박살나 있었습니다. 소파는 뒤집어져 있고 화분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그리고 2층 침실에서는 44세 남성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준호. 이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최준호의 인생은 전형적인 성공 스토리였습니다. 1961년 안동 시내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부지런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참 성실하구나. 현장 소장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술을 마실 때도 최준호는 집에서 건축 관련 책을 읽었습니다. 1985년 24세의 나이로 고향에 돌아온 그는 작은 건축자재 도매상을 열었습니다. 상호명은 대성건재. 20평짜리 창고와 낡은 트럭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손님, 저희가 제일 싸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직접 건설 현장을 뛰어다니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트럭에 자재를 싣고 밤늦게까지 배달을 다녔습니다. 점심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실함은 소문이 났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자재를 공급했고 품질도 좋았습니다. 3년 만에 고객이 10배로 늘었습니다. 1990년 대학생이던 김은영을 만났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던 그녀는 똑똑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열심히 사시네요. 은영 씨가 옆에서 도와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둘은 1991년 결혼했습니다. 은영은 회사 격리 업무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최준호의 사업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창고는 5개로 늘어났고 트럭도 10대가 되었습니다. 직원도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크셨어요. 거래처 사장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최준호는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그의 자산은 수십억 원이 되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상가 건물도 샀고 아파트 여러 채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둘이 태어났습니다. 아들 민수와 딸 지혜. 최준호는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늦게 오세요? 미안하다, 민수야. 아빠가 일이 많아서. 하지만 사업이 커질수록 집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은영은 점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부터 회사 장부 관리까지. 그녀의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져갔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바쁘신 것 아니에요? 사업이 이럴 때 더 열심히 해야지. 조금만 참아줘. 최준호는 아내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지역사회 모임에서도 그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장학금도 내놓았습니다. 최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동네가 발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그는 뿌듯했습니다. 2005년 5월 결혼 15주년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최준호는 평소처럼 늦은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영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15주년 기념일에 뭔가 특별한 걸 해볼까요?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은영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최준호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최준호는 내일의 일정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대구에서 온 거래처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평생 중 가장 큰 계약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아내 은영이 이미 몇 달 전부터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국세청에서 수억 원의 세금 체납 통지서를 보냈다는 것을, 그리고 15년간 쌓인 그녀의 분노와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도. 새벽 5시가 되기 전까지 최준호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44년의 인생 중 마지막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다시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3개월 전 2005년 2월, 최준호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는데 식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세청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이게 뭐지? 편지를 뜯어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법인세 체납액 3억 2천만 원. 독촉장이었습니다. 은영아, 은영아. 그는 2층으로 올라가 아내를 깨웠습니다. 은영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요, 여보? 이게 뭐야? 세금을 왜 안 냈어? 최준호가 편지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은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사무실에서 부부는 마주 앉았습니다. 장부를 펼쳐놓고 은영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작년에 매출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세금 계산을 잘못했나 봐요. 잘못했다고? 3억이 넘는 돈을 잘못 계산할 수가 있어? 최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 온화한 그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격리를 맡으면서 실수를. 실수? 은영아, 우리 회사가 망할 뻔했어. 최준호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은영이 움찔했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직원들이 듣고 있어요. 사무실 밖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슬쩍슬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최준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은영아, 정말 실수야? 다른 이유는 없고? 은영은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들다는 거야? 당신은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요. 아이들은 아빠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저는 혼자서 집안일, 회사 일까지.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낸 거야? 그게 아니라 돈이 조금씩 부족해서. 부족해서? 우리가 돈이 부족해? 최준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사 통장에는 항상 충분한 돈이 있었으니까요. 여보, 요즘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아이들 학원비, 용돈, 집 관리비. 그럼 말을 하지 그랬어.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어? 말해도 들어요? 당신은 맨날 바쁘다고. 은영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일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일들 안 해? 최준호가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며 다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최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영아, 진짜 돈이 부족했어? 네. 그래요. 은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개인 통장에 있는 돈은? 내가 매달 주고 있는 생활비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최준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주는 생활비만으로도 충분할 텐데요. 은영아, 혹시 다른 곳에 돈 쓴 데 있어? 없어요. 그냥 애들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은영의 대답은 확신에 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준호는 회사 장부를 직접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을 찾아다녔습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납부를 해야 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단골 은행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회사 경영에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세금 문제를 정리하려고요. 최준호는 자세한 내용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체면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대출 승인을 받은 후 그는 곧바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최준호는 은영에게 말했습니다. 세금 문제는 해결했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네. 죄송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회사 돈 관리를 다른 사람한테 맡길 생각이야. 은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저는 괜찮아요. 은영아, 솔직히 말해. 다른 문제 없어? 최준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은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냥 제가 실수한 거예요. 그날 밤 최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였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침대 옆에서 잠든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바빴나? 집안을 돌보지 못했나?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불안감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준호는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아들 민수가 반가워했습니다. 응, 앞으로 일찍 들어올게. 정말요? 와. 하지만 은영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최준호는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상담? 왜요? 우리가 소통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괜찮은데. 은영은 거부했습니다. 최준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가족여행이라도 가볼까 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가족끼리 여행 어때? 좋죠. 은영의 대답은 무덤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이 은영은 매일 밤 회사 장부를 보며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빼돌린 돈의 규모는 이미 3억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추가 조사를 예고하는 공문을 보내온 상태였습니다. 시한폭탄의 초침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 2005년 4월 최준호는 회사 금고 열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매달 하던 현금 점검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천만 원이 있어야 할 자리에 50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그는 장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지난주까지 2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최준호는 은영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이미 퇴근한 후였습니다.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회사 금고에서 돈이 부족한데. 네? 얼마나요? 1,500만 원. 어디다 쓴 거 있어? 전화기 너머로 은영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거 제가 급하게 써야 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아이들 학원비랑 몇 가지 급한 일들. 최준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학원비가 1,500만 원일 리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부부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최준호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은영아, 정확히 어디에 1,500만 원을 쓴 거야? 여보, 사실은. 은영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야? 우리 엄마가 수술을 받으셔야 해서요. 어머님이? 무슨 수술인데? 암 수술이요. 갑자기 발견돼서. 최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님이 암에 걸리셨다니. 그럼 병원은 어디야? 내가 같이 가볼게.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뭐가 괜찮아? 어머님 수술인데. 은영은 고개를 떨군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영아, 왜 미리 말 안 했어? 나한테 상의했으면 되는 건데. 당신은 맨날 바빠서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최준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큰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빴구나. 괜찮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꼭 말해줘. 우리가 부부잖아. 네. 하지만 은영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최준호는 장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장모님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전혀 아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몸은 어떠세요? 몸?
나는 괜찮은데 왜? 은영이가 수술 받으신다고. 장모님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무슨 수술? 나는 어디 아픈 데 없는데? 최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은영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준호는 은영을 다시 불렀습니다. 은영아, 어머님한테 다녀왔어. 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은 건강하시더라. 왜 거짓말했어? 은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쓴 거야? 여보,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은영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뭐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말해봐. 최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친구가 사업하다가 망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친구? 누구? 대학 동창인데. 정말 급하다고 해서 1,500만 원을? 그것도 내 허락 없이? 최준호는 화가 났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갚아줄게요. 어떻게 갚아? 그 친구가 갚아준다는 보장이라도 있어? 없어요. 하지만 뭐야? 최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들이 2층에서 내려와 무서워했습니다. 아빠, 엄마, 왜 싸워요? 딸 지혜가 울먹거리며 물었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화낸 게 아니야. 올라가 있어. 최준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이들이 올라간 후 최준호는 다시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은영아, 솔직히 말해. 이번이 처음이야?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아니에요. 몇 번 더 있었어요. 최준호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몇 번이나? 10번 정도. 금액은? 총 3억 정도. 최준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억이라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그랬어? 처음에는 정말 급해서 조금만 빌렸는데 갚을 기회가 없어서. 그런 말을 했어야지. 무서워서 못했어요. 여보가 화낼까봐. 최준호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돈은 어디 갔어? 친구들 사업 자금으로. 그리고 제 개인적인 용도로. 개인적인 용도? 옷도 사고, 아이들 용돈도 주고, 생활비로. 최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준호는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장부를 다시 확인해 보니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세금 체납액까지 합치면 총 5억 원 가까운 돈이 부족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은행 대출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동산을 팔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내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15년간 함께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책감과 분노가 번갈아 밀려왔습니다. 새벽 2시, 은영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잠 안 자요? 잠이 와야 자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돼? 제가 다 책임질게요. 어떻게? 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영아, 솔직히 말해줘. 이제 정말 끝이야? 숨긴 게 더 없어? 없어요. 이제 정말 없어요. 하지만 최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회사 격리는 다른 사람이 맡을 거야. 네,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좀 떨어져서 생각해보자. 은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당분간 별거 하자는 뜻이야. 별거요? 아이들은 어떡해요? 아이들은 네가 돌봐. 나는 회사 기숙사에서 지낼 거야. 은영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몇 번 줬는데? 이미 늦었어. 최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볼게.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는 서재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영아,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숨긴 게 더 있다면 지금 말해.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어.
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정말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준호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무엇보다 가족을 지킬 방법은 있을까? 최준호의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5월 1일 새벽 6시. 최준호는 회사 기숙사에서 눈을 떴습니다. 은영과 별거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까지 부채를 정리했었습니다. 부동산 2채를 팔면 4억 원 정도 나올 것 같았습니다. 빚을 정리하고도 1억은 남을 계산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영이었습니다. 여보, 잠깐 통화할 수 있어요? 응.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해요. 지혜가 어제부터 밥을 안 먹어요. 아빠는 언제 집에 오냐고. 최준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겠어. 오늘 저녁에 잠깐 들를게. 정말요? 고마워요. 은영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최준호는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아이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아빠 어디 갔었어요? 민수와 지혜가 매달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일이 좀 많아서. 이제 집에서 살 거죠? 지혜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빠가 생각해 볼게. 거실에서 은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여보,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 최준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양옆에 붙어 앉았습니다. 너희들, 아빠랑 엄마가 얘기 좀 하자. 방에서 놀고 있어. 싫어요. 아빠랑 같이 있을 거예요. 지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혜야, 잠깐만. 아빠가 나중에 방에 갈게. 약속하세요? 약속한다. 아이들이 2층으로 올라간 후 부부는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번 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은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그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여보, 저희가 이대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최준호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은영아, 나도 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 여보 잘못은 없어요. 아니야. 나도 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소통도 안 했고.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네. 알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파트타임으로라도 일해서 갚을게요. 파트타임으로 3억을? 언제까지? 평생이라도. 제가 잘못한 거니까. 최준호는 그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은영아, 나한테 정말 더 숨긴 게 없어?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이번에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믿어볼게.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첫째, 앞으로 모든 걸 투명하게 해야 해. 가계부, 용돈, 모든 지출을 기록하고. 네. 둘째, 우리 부부가 상담을 받자. 전문가한테. 좋아요. 셋째, 매주 토요일은 가족 시간으로 정하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있을게. 정말요? 약속해주세요. 약속한다. 은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울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최준호는 집에서 잤습니다. 일주일 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은영은 매일 가계부를 정리해서 보여줬습니다. 최준호는 저녁 7시 이후에는 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부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더 자주 나누세요. 상담사가 조언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혼자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최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같이 의논하자. 네. 꼭 그럴게요. 일주일 후
최준호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가 건물과 아파트 한 채, 총 4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빚을 모두 정리하고도 1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보, 정말 다 해결됐어요? 응. 이제 깨끗해졌어. 제가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혔는데. 됐어. 이제 그만 생각하자. 5월 둘째 주 토요일,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아빠, 저거 타요. 지혜가 회전목마를 가리켰습니다. 좋아. 같이 타자. 저도요. 민수도 뛰어왔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면서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점심시간, 가족은 푸드코트에 앉았습니다. 여보, 앞으로 이런 시간 자주 만들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너무 바쁘게만 살았나봐. 저는 아빠 엄마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지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안 싸울게. 약속한다. 정말요? 정말이야. 야호!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최준호와 은영은 베란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감사해요. 뭐가? 다시 기회를 준 거. 보통 남자들은 이런 일 있으면 이혼해버리는데. 우리가 1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그렇게 쉽게 버려질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은영아, 이제 그만 자책하자. 대신 앞으로 잘하면 돼. 네. 정말 열심히 할게요. 나도 마찬가지야. 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그날 밤, 침실에서 부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최준호는 꿈을 꾸었습니다. 가족 넷이 바닷가를 걸어가는 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은영이 웃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은영이 여전히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추가 세무조사 통지서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통지서에는 추가로 발견된 2억 원의 체납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은영은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숨길 수 없을 거야. 어떻게 하지?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계획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이고 끔찍한 계획이. 평화로운 일상 뒤에 숨겨진 마지막 비밀. 그것이 이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05년 5월 17일 오후 11시 최준호는 서재에서 내일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온 거래처와의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평생 중 가장 큰 거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은영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에 받은 국세청 추가 통지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억 원. 이번에는 정말 숨길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들통날 거야. 국세청에서 직접 회사로 조사관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장부를 뒤지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최준호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은영아, 늦었는데 앉아? 네. 잠이 안 와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눈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먼저 올라갈게.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 네. 좋은 꿈 꾸세요. 최준호가 2층으로 올라간 후 은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은영은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하지만 목이 계속 말랐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거짓말을 한 터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야.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자신을 용서할까요?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은영은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권총이 있었습니다. 최준호가 몇 년 전 사업 때문에 구입한 호신용 권총이었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은영은 권총을 바라봤습니다. 만약에 강도가 들어서 남편이 당했다면?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보험금이 3억 원이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만둬. 마지막 양심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공포가 더 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4시 30분. 1층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 2층 복도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집에 누가 들어온 것 같아요. 민수가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아빠. 지혜가 부모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침실 바닥에 최준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119, 119 불러.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은영이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강도가 들어왔어. 빨리 119에 신고해야 해. 새벽 5시 12분. 은영의 112 신고 전화가 걸렸습니다. 112입니다. 저기,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서 남편이 총에 맞았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경북 안동시 평화동 123번지요.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현장을 건드리지 마세요. 10분 후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유리창이 깨져 있었습니다. 소파가 뒤집어져 있었고 화분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강도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은영이 설명했습니다. 부인은 어디에 계셨나요? 1층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럼 강도를 직접 보셨나요? 아니요. 너무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침실을 조사했습니다. 최준호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가슴에 총상이 있었습니다. 119는 언제 불렀나요? 총소리 난 직후예요. 아이들은 이웃집에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괜찮아요? 지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빠는 강해. 은영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전 8시 수사관들이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현장을 다시 정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데요? 수사관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유리창 파편이 밖에 아니라 안쪽에 떨어져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데요? 안에서 밖으로 깨뜨린 것 같은데요. 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럴 리가. 분명히 강도가 밖에서 깬 거예요. 아이들 진술도 좀 이상하고요. 뭐가 이상한가요? 총소리가 먼저 났다고 해요. 그 다음에 유리 깨지는 소리가. 은영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탁기에서 발견된 탄피, 가위로 찢은 듯한 옷감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증언. 부인, 혹시 남편분과 최근에 갈등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금전적인 문제는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회사 장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 체납 기록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은영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2아이의 어머니, 지역에서 존경받던 사업가의 아내,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끔찍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차례였습니다. 2005년 5월 25일, 사건 발생 8일 후, 수사본부에서 마지막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은영 씨,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수사관이 증거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세탁기에서 발견된 탄피, 안쪽으로 떨어진 유리 파편,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들의 일관된 증언. 총소리가 먼저 났어요. 그 다음에 유리 깨지는 소리가. 민수와 지혜의 진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수사관이 국세청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추가 체납 2억 원. 이것 때문이었죠? 은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했어요. 첫 자백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 때문이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순간적으로, 정말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은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05년 12월 1심 재판.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지역에서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으니까요. 피고인 김은영은 남편 최준호를 살해한 혐의로 검사가 기소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은영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하십시오. 피고인은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하지만 변호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피고인 김은영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은영의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일을. 민수와 지혜는 외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지혜가 가끔 물었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한동안 올 수 없단다. 왜요? 할머니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수는 오빠답게 동생을 챙겼습니다. 지혜야,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야 해. 오빠, 나 무서워. 괜찮아. 오빠가 지켜줄게. 13살 소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다짐이었습니다. 안동 시내는 한동안 이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최 사장 같은 분이 그런 일을 당하다니. 부인이 그렇게 조용한 분이었는데. 역시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사람들은 각자의 해석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최준호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인은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추도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적 죽음을 맞게 된 것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2010년 민수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중학생이었습니다. 둘은 외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조용히 자랐습니다. 가끔 어머니를 면회 가기도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응, 지혜야. 엄마는 괜찮아. 은영의 머리는 많이 새어 있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네. 오빠가 항상 1등이에요. 그래? 민수야, 고맙다.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빠한테 미안해. 너희들한테도. 엄마, 잘 커져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돌아가는 길 지혜가 물었습니다. 오빠 엄마를 용서할 수 있어? 모르겠어. 아직은. 나도 모르겠어. 2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서울에서 건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은 셈입니다. 지혜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은 작년에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상처를 더 주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최준호의 사진 앞에서 참회합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돈과 욕심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성실했던 한 남자의 삶이 하룻밤 사이에 끝났습니다. 두 아이는 부모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최준호가 자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자. 그게 제일 편한 거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진 가정, 믿었던 사람의 배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결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2005년 5월 경북 안동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과 일부 상황은 각색되었으며 유족의 명예를 위해 세부 사항은 변경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정직한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